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2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못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표현 가운데 세계 최빈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된 건지 제가 월드뱅크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1961년 세계 1인당 GNP, 그때는 GDP라고 그러지 않고 GNP라고 그랬습니다. GNP, 말 국민소득이죠. 1인당 국민소득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계가 가능한 103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이 87등이었습니다. 103개 나라 중에서 87등이면은 세계 최빈국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과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세부 내역을 읽어보다가 아프가니스탄이 당시에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93달러고 세계 평균은 48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의 5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때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2,926달러 1인당 국민소득. 그런데 우리하고 이 비슷한 처지의, 지금은 우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1,587달러로 세계 6등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때 경제 부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호황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559달러, 한국보다 6배, 세계 26등, 스페인은 29등, 싱가포르는 31등,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봉은 40등으로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수리남, 남미의 수리남은 42등, 말레이시아는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배나 많은 44등이었습니다. 이 무가베가 독재를 해가지고 망친 나라 짐바브웨도 당시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74달러로서 한국의 3배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보다 3배나 많은 268달러로서 세계 49등이었습니다. 한국은 87등이었고요. 남미의 과테말라도 250달러, 로 53등, 잠비아 60등, 콩고 61위, 콩고가 당시에 내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61위, 파라과이 68등, 파라과이가 1인당 국민소득 166달러, 한국 93달러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남미 이민부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라과이로 가려고 이민수속을 밟다가 다행히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한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세르가 지도하던 이집트도 152달러로서 70등. 그런데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박정희 소장도 그랬지만 그 주변 장교들 중에서 이집트의 나세르를 따라 배워야 한다, 민족주의 노선을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24달러, 한국은 93달러. 아프가니스탄은 당시 75등, 아프리카의 카메룬은 116달러, 77등, 캄보디아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116달러로 78등, 태국은 110달러로 80등, 차드 82등, 수단 83등, 모두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한국이 이들 나라를 앞서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1972년에서 79년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선포를 해가지고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다 해서 경제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때 정치적 자유, 언론 자유는 다소 제약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시기에 중화공업 건설을 합니다. 동시에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의료보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동에 진출합니다. 중동에 한때 약 30만 명이 노동자로 나가 있었습니다. 1977년에는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기름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더구나 1973년, 79년 두 차례 석유 위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석유 위기 속에서도 중화공업 건설을 강행하는 일대 모험을 합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통해서 모든 국가 자원을 중화공업 건설에 투자한 그 모험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중화공업에 투자한 그 혜택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했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면은, 첫째는 중화공업 건설에 의한 한국의 경제 구조가 튼튼하고, 두 번째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를 만든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큰 소리 치는 것은 거의 90%가 박정희 덕분입니다. 즉, 박정희가 욕을 먹으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면서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라면서 밀어붙인 이 1972년, 79년 유신체제가 결국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음수사원이란 말을 쓰죠.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우물을 팠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근데 문재인은 우물물, 박정희가 판 우물물을 달게 마시면서 거기에 침을 뱉는 자 아닙니까? 박정희, 이승만 욕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못하는 자, 3월 9일에 그런 자의 후계자를 또 뽑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1961년으로 돌아가서 아프가니스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괴롭기는 합니다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72년에 가면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23달러로서 75등으로 올라갑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그때 64등이었습니다. 그러나 79년에 가면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734달러로서 세계 59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63등으로서 1537달러. 이때 말레이시아를 앞서게 됩니다. 유신 시기 때. 이건 말레이시아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잘해서 뒤로 밀린 것이죠. 2021년 현재 한국 1인당 GDP는 34,870달러로서 세계 26등입니다. 아프간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668달러입니다. 1인당 GDP가. 한국의 약 45분의 1입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1위는 한미동맹에 의한 미국의 장기 주둔에 의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진 점일 것입니다. 평화가 오면은 반드시 경제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간은 이 기간 40여 년간의 내전과 침공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조기 철수하니까 무너져 10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공 요인 제1 하나, 그것은 미군의 장기 주둔입니다. 미군이 장기 주둔한 나라 중에서 성공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미군이 장기 주둔하지 않았으면 과거의 버릇대로 군국주의로 치달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있으므로 반공국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한국 또한 미군의 도움으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사이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미군의 장기 주둔. 그리고 그러나 미군이 빨리 떠난 나라, 필리핀이죠. 필리핀 미군이 빨리 떠났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결코 모범적인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60년대 필리핀이 한국의 모델 국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월남, 세 번째가 아프간이죠. 미군이 떠난 나라는 쇠락하거나 망하거나, 미군이 장기 주둔한 세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전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는 미군 철수파인 문재인 세력과 주한미군 유지파인 대한민국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을 포함한 남한의 종북 세력과 김정은이가 서로 이심전심으로 손을 잡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지향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지금 국민의힘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니까 이번 3월 9일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국민들은 잊고 있습니다. 아프간이 될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가 인류국가냐, 대한민국이 주도한 자유통일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면은 한국은 신라통일 이후에 두 번째로 인류국가가 됩니다. 신라통일과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강력하고 번영하고 통일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은 주변 국가도 전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존하게 됩니다. 같이 번영하게 됩니다. 바로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초까지 약 300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가 있었던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덕분입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또한 그런 번영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세력은 한미일 동맹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